홍천의 한 계곡에 생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한 달이 넘었는데 오수는 여전합니다.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1조 원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설치된 안마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근무 시간에 안마를 받는다는 따가운 시선이 공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의 한 계곡에 생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계곡에는 오수가 가득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위치한 계곡. 유속이 빠르고 넓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입니다.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릅니다. 돌 사이사이 짐승털처럼 자라난 침전물이 가득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 오수가 지나면서 찌꺼기가 쌓인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하천 200m 정도가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와 곤충을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곡 인근에 위치한 한우 사료업체에서 배출된 오수인데 지난해 9월쯤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최대 4톤을 정화할 수 있는데 직원이 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화조가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고향에 와서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피부병이 났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많이 오염된 걸 느꼈다. 하수가 나오는 쪽으로 더 올라가 봤습니다. 탁한 회색의 물은 완전히 썩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기준치의 7배를 넘었습니다. 홍천군은 이 사실을 지난달에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생활하수 배출은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자제하도록 권고할 거고 그 하천에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은 뭐 정화 청소 차라든지 그걸 이용하고 수거토록.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해당 업체는 식당 사용을 내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에 오염된 계곡에서 4km 아래에는 홍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일한 행정처분과 관리가 청정 계곡을 더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홍천군이 신청한 양수발전소 유치 계획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홍천군을 비롯한 전국 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1순위 영동군, 2순위 홍천군, 3순위 포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범군민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홍천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큰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 홍천군 일대에는 2030년까지 1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고 7,5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2,700억 원에 달하는 소득 효과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너무 기쁩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는 모두 546억 원의 발전 기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반대해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늘 발표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했는데 그게 숲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착잡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죠. 한수원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라 그동안 강원도가 밝힌 잣나무 숲단지 조성 등 관광지 개발 계획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다 할 개발 사업이 없던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계기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피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최초 발화한 곳과 가까운 고성군 토성면 오남리. 폐허가 돼버린 건물 옆에 멀쩡해 보이는 집이 눈에 띕니다. 반파 판정을 받고 집주인이 수리를 마쳤는데 뒤늦게 소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취재진이 고성군을 찾아가 피해 판정 이유를 물어보자 고성군은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피해 규모가 반파보다 낮은 소파에 해당되는데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 자체는 소파로 했는데 입력이 잘못됐어. 그건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반파로 나갔는데 그건 회수를 할 거예요. 지난달 고성군이 반파에서 소파로 피해 등급을 낮춘 또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 주인은 아예 민간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았고 최근 반파라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업체는 산불이 번져 고온의 상태에서 콘크리트와 내부 철근의 성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를 고성군에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보냈는데도 왜 그게 인정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도에서 오신 분들이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근 마을의 다른 펜션은 전파로 판정한 피해 결과를 반파로 낮춰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펜션의 기초가 튼튼해 적은 복구비를 받아 새로 짓기보다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고성군의 재조사 결과 펜션은 전파로 최종 결론 났는데 피해 주민은 이마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물 구조 부분에 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제 크리크한 부분이 뭐 화재로 인해서 크릭이 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육안상으로 왔다가 겉만 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냥. 고성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은 480여 동. 이 가운데 70%는 전파, 나머지 30%는 반파나 소파로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넘도록 피해 조사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는 관공서에서 보기 힘든 안마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일하는 곳인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근무 시간에 안마를 받는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어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1층에 자리한 보두케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마실이 3칸 설치돼 있습니다. 안마를 하는 사람은 시각장애 학생, 안마를 받는 사람은 교육청 직원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마 실습을 위해 5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시원했다고 말씀하시거나 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셨을 때 보람되는 기분을 느껴요. 안마사 국가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2014년부터 모두 11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실습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마 비용이 무료입니다. 또 공직자가 근무 시간에 무료로 안마를 받는 것에 대해 시선도 따갑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교육청 안에 안마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는 여러 기관에 안마실 설치를 제안했지만 이런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합니다.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지 이런 헬스키퍼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을 가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의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용 안마기가 확산되고 자격증도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사설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마사 진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안마시설 설치가 절실해지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과 장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석용 군수에 이어 한규호 군수까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횡성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민선 5기 고석용 횡성 군수.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에서 구속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선 7기 한규호 군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현직 군수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군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때도 중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지역이 침체돼 있었고 너무 조용했었거든요. 많이 안타깝고. 당장 현안 사업 추진도 걱정입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중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이모빌리티 사업 같은 한전 군수의 역점 시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행정적인 문제도 공백이 있을 테고 걱정이 좀 되긴 돼요, 사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 돼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선거 경비와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금 등 5억 원 안팎의 비용을 군비로 떠안아야 합니다. 혼란 속에 보궐선거 입지자들은 벌써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물론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던 출마 예상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해외 순방 중 남북 접경지역 공동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통일부가 접경지역 부지사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통일부 차관과 강원도 행정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통일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통일부 차관이 현재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 강원도와 경기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재 준비 중인 남북 교류 사업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아직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남북강원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운영을 중단했던 강원 학생기자단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2019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15개 시군 고등학생과 멘토 등 101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학생기자단은 지난해 춘천에서 열린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때 북한 선수단을 밀착 취재해 북측으로부터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6회 대회 공식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 3월 보도한 노숙인 요양시설 문제와 관련해 춘천시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단과의 위탁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채옥 의원은 시설 내에서 사슴 불법 도축 혐의가 드러났고 시설 증개축을 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탁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현재 수사기관과 인권위 등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 27일 보도한 한전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해 해당 배전공이 사용한 안전장비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배전공 31살 송모 씨가 추락 당시 사용하던 주상안전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전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지급 여부와 사용 당일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대표 예술축제 가운데 하나인 춘천연극제가 내일 개막해 문화예술회관과 봄내극장 등에서 8일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국내외 60개 팀이 참가해 97차례 공연을 펼치며 100명의 시민들이 배우가 돼 퍼포먼스 공연을 펼치는 백인 열전과 국내와 해외 팀들의 거리 공연도 펼쳐집니다. 국내 경연 부문에서는 7개 극단이 코미디 럭키세븐이라는 주제로 참신하고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춘천연극제는 올해 축제는 전문가 축제를 벗어나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공연 축제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동송과 양구 지역의 배수시설이 개선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배수시설 개선 사업 신규 지역으로 철원 동송지구와 양구, 양구지구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철원에는 66억 원, 양구에는 4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1억 원을 투자해 기본조사와 세부 설계를 실시하고 향후 3, 4년 동안 기존 배수로를 고치고 통수 단면을 넓히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U20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단체 응원이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춘천 호반체육관에서는 15일 밤 11시부터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등이 마련된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